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주식 투자 참 쉽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을 하고 테슬라도 5% 이상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요즘 주가가 약해서 그런지 저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에는 온갖 안 좋은 소식으로 도배가 되고 있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살펴보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고요. 세 번째 메가팩 공장 부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약하지만 테슬라는 착실히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자, 일단 미국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18,069까지 내려왔어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 어느 정도 증시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요. 나스닥이 18,000선까지 내려오면서 일단 나스닥은 고점이었던 2만 선 대비 10% 정도 하락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뭐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한 달간 더 유예키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2개월 정도 유예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만 중국에는 계속해서 강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좀 꼬리를 내린 것 같지만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2월 4일에 10% 추가 관세에 더해서 3월 4일부터 여기에 더 10%를 더한 총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발 이러한 관세 정책은 4월까지는 가야지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이 일단락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RSI 보조 지표는 지난해 7월달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거의 30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자, 아직까지는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3월 한 달 내내 이 불확실성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나스닥도 17,000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 조정 구간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큰 조정 다음부터는 그래도 긴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나스닥 지수니까 미국 증시를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약세 구간을 역시나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나스닥이 뭐 다우 대비 안 좋았던 이유는 아마존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AI 기업, 반도체 기업이죠. 이 마벨 테크놀로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하자 주가가 급하게 떨어졌어요. 자, 이러면서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100빌리언도 안 되는 체격으로는 작은 주식이에요. 하지만 아마존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주는 파급력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에 따르면 나스닥의 일봉 차트 RSI 값이 30 이하로 내려오고 나스닥 지수가 17,000선까지 떨어지면 트럼프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동안 주가 하락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주가의 상승 역시 자신의 업적으로 여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트럼프의 개입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찌됐건 주가 하락과 함께 경기 하락 우려가 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은 지속 중과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 18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기존은 거의 80% 확률에서 90%대 확률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마지막 세 번째 금리 인하가 12월 달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게 또 10월 달로 앞당겨지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부발 관세와 관련된 기사들이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 일단락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들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장의 급락과 함께 테슬라 역시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63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를 장기로 투자하나 단기로 투자하시나?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테슬라를 지속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허탈하실 거예요. 테슬라 투자의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은 항상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한없이 오를 때에는 월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오르자 작년 연말에 400불까지 목표가를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490불까지도 올렸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최근 이렇게 뭐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보여주자 목표가를 490불에서 무려 380불까지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낮추기 시작하면 다른 기관들도 목표가를 낮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은 4월 20일경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때까지 기관들의 목표가 줄하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베어드라는 곳에서는 테슬라 주가를 목표가를 기존 440불에서 370불로 낮췄습니다. 자, 그리고 푸본이라는 곳에서도 테슬라 목표가를 무려 1000불로 제시를 했었는데 764불로 낮췄어요. 1000불이면 올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목표가 하락의 이유는 1분기 인도량 하락,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1분기 모델 Y 리프레쉬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생산량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이에 따라서 인도량 하락이 예상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1분기 모델 Y 예상 인도량을 30만 대로 보고 있네요. 어쨌든 뭐 기관들의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는 42만 대 수준이고 게리 블랙이라든지 트로이 테슬라의 그 역시 지난해 1분기 판매량 38만 대보다도 못한 수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현황들을 보면 4월 중순이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힘든 시기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발표 때 인도량을 뛰어넘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올해 가이던스에 좋은 전망이 실리기를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약 한 4월 20일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1분기 판매량 저하는 신규 모델 Y 램프업에 따른 일시적 문제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2월달 수입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모델 Y가 1등이에요. 물론 구형 모델 Y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형 모델 Y가 나오면 당연히 이러한 분위기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판매량도 나왔어요. 영국 2월달 판매량을 보면 일단 영국 시장의 EV 침투율은 25.3%까지 올라왔습니다. 4대 중에 1대가 지금 배터리 E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등과 3등이 테슬라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니 쿠퍼가 1등인데 여기에 보이는 판매량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합친 걸 통틀어서 모델 3가 2등, 모델 Y가 3등을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테슬라는 공급량에 따라서 그 판매량이 정의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델 Y의 신규 모델 Y의 인도가 시작된 만큼 아무래도 2분기 인도량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모델 Y 판매량이 이 주황색인데 저번 주 2월 25일부터 이제 실제로 인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 판매량부터 이 신규 모델 Y가 이렇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판매량은 올해 들어서 저번 주가 가장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FSD까지 중국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1분기는 자, 기관들의 예측처럼 어렵더라도 충분히 2분기는 이를 만회할 만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국 판매량 보면 이렇게 올라왔죠. 중국 판매량이 보라색 막대인데 전주가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판매량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FSD는 지금 중국에서 하드 트레이닝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교통 상황이 복잡하죠. 사람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여러 도로 상황이 있는데 이를 지금 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 이어 멕시코, 대만, 호주에도 지금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출시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역시나 중요한 시장은 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에서도 FSD 출시 청신호가 나왔어요. 이번 주 UN 산하 기관에서 완전 자율주행 승인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유니스라는 곳이에요. UN Economic Commissions for Europe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UN 산하 유럽 경제협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곳에서
유럽 내 FSD 출시를 위한 그 자율주행 승인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FSD가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다다랐고 중국에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유럽도 출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부사장 역시 수개월 내 유럽에 FSD가 출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5월달 이내에 유럽에 FSD 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로벌에서 FSD가 출시가 되면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테슬라는 이제 정말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뉴스는 테슬라 수요 감소로 도배가 되고 있지만 앞서 보셨듯이 신규 모델 Y는 중국에서도 이제 잘 생산이 돼서 팔리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닙니다. 미국에도 이미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4개 공장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면 4월달 다음 달이 되겠죠. 늦어도 6월달 이내 이제 저가형 모델도 나와요. 이러면 테슬라 수요량에 더욱더 보탬이 되면서 수요량 문제는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로보택시 사업 6월달에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테슬라 수요 감소 이슈와 함께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회가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지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로보택시가 시작되기 전에 테슬라 주가가 약한 것을 정말 호기로 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이버캡의 미래를 믿는다면 현재 약세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이 아이폰의 파급력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러한 기회가 현재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자동차 그리고 FSD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 역시 계속해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 4분기에는 11GWh나 납품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는데요. 현재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장도 가동이 되고 있고, 자, 벌써 3번째 메가팩토리를 텍사스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이 공장 역시 기존의 캘리포니아 라스롭 공장과 상하이 공장과 비슷한 캐파, 그러니까 연간 40GWh까지도 생산을 하고 공급하는 그 캐파에 이르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ESS 메가팩 매출이 쉽게 말해서 한 2년 이내에 지금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테슬라 차량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실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이빨 대신 잇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메가팩 실적이 이를 메꿀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아직도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는 이 ESS 메가팩 글로벌 마켓시어 1위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세라면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테슬라 주가는 어떠한 호재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말 급진적인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일어나면서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호재들이 있더라도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분기 테슬라 수요 약화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착실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확장시키고 있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내실을 굉장히 다지고 있어요. 중국 FSD 출시가 되었고 좀 전에 보셨듯이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서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진출 소식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왔어요. 테슬라가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뭄바이에 쇼룸을 계약했다라고 합니다. 자, 2월 16일에 이미 계약을 했어요. 5년간 임대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당연히 인도에 이제 차량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지금 멕시코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가 멕시코와 관련된 소식은 거의 없어요. 가뜩이나 멕시코와 미국은 지금 관세 분쟁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뜬금없이 인도 쇼룸을 계약했다라는 건 기가 인디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자, 이렇게 수입 관세 철폐까지 이어질 만한 그런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도는 중국보다도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 사업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번째 메가팩토리는 텍사스에 건설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좀 기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RSI 30 이하는 수익 확률이 높은 시기라고 해요. RSI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차트 분석의 보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증시가 RSI 30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1개월 후에는 평균 2%에서 2.9%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3개월 후에는 7%, 6개월 후에는 8%까지도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자, 지수가 8% 오르면 테슬라 같은 주식은 거의 2.5배에서 3배 정도 더 오른다라고 봤을 때 거의 20%에서 30% 정도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약했던 2022년에도 2개월 정도 28%에서 31% 반등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현재 테슬라 차트는 보시면은 RSI 30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RSI 값이 이렇게 약했을 때가 작년 4월 달이었네요. 작년 4월 달 주가가 138불까지도 떨어졌는데 그 수준만큼 지금 RSI 값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지금 연초 주가가 약하지만 올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하면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옵티머스 대량 양산이 시작이 돼요. 대량 양산이 되면 일단은 테슬라 공장에 기가 텍사스에 먼저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역사적인 순간을 도래한 가운데 주가가 약할 때는 역시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수요 문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수요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로보택시 사업 시작이라든지 옵티머스가 나오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면서 이 트럼프 형님이 주신 이 선물 보따리와 함께 미국 판매량 상승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약하지만 오늘 분석해드린 바와 같이 희망은 있습니다. 아트라운TV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